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김나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연 학생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작년부터 인턴을 하고 있어요, 신문사에서. 아.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평일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고 진짜 있군요. 네. 피곤하시겠네요. 네, 오늘도 대체휴가 써서 아이고. 부장님께서 정말요?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검 쓴 거예요? 네. 네, 대단하네. 출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네. 열정 네. 정말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열정 넘치는 나연 학생과 이번 시간 함께 할게요.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보겠는데요. 신영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접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노동, 생산 등 실제 물건이나 물품이 거래되는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무엇이라 할까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모르겠다. 어려워요. 네. 화폐나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랑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 그럼 무슨 경제겠죠? 땡땡 경제? 공유경제? 아닌가? 공유경제? 공유경제. 공유경제 나왔고요. 신영 씨 아무거나 한번 던져보세요. 거의 제가 처음 보는 표정 짓고 계시거든요 지금. 한국이 아무거나. 네. 땡땡 경제. 네. 시옷 미음 경제.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서민 경제. 서민 경제? 서민 경제, 공유 경제 나왔고요. 상국형. 뭐죠? 모르겠는데. 네. 아, 정답 무식이 알려드리도록. 무식이. 네. 진짜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실제 물건이나 실물 경제. 네. 아,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 실물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경제. 어려운 잘 안 문제였어요. 들어온 것 같아, 실물 경제.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아, 네. 저 가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실물 경제란 실제 물건이나 물품이 거래되는 등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부동산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 개인의 노동과 소비, 유통업체의 판매 행위 등 실제로 존재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현물 경제라고 하고요. 금융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현물 경제. 네, 제가 실물 경제 관련해서 홍 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취업 시장에 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기업의 일자리 수가 여러분들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결국 누가 과감한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5G 서비스가 개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본부의 채용이 활성화됐고요. 그다음에 LG U+의 공채가 간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KT라든가 SK텔레콤도 채용이 있었거든요. 결국 어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반도체다, 5G다 뭐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또 그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지금 기업의 투자 활동이 올해 좀 늘어야 여러분들의 채용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오늘의 기업은 교보 핫트랙스입니다. 1991년 문고장으로 설립돼 2007년 교보 핫트랙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교보생명 계열사로 교보문고와 함께 입점해서 문구와 디지털 제품, 음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지식 콘텐츠를 통한 정신적 에너지 충전을, 교보 핫트랙스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감성적 에너지 충전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핫트랙스를 교보문고 직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기업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2012년부터 통합 회원제를 도입해 계산이나 포인트 사용은 양사 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33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1개의 온라인 몰을 운영 중이고요. 자체 브랜드로는 홈 리빙 브랜드 하인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카페 자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보 핫트랙스 교보문고에 가면 늘 들르는 곳이죠. 네. 저는 종종 이용합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요 무조건 갈 일이 있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CD가 나오면 핫트랙스 가서 봐요. 저희가 실제로 CD가 나오면은 거기서밖에 볼 일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게 네, 제 CD는 또 핫트랙스 정도에 가야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자주 이용을 하는데 나연 학생 어때 자주 이용하셨나요? 저도 예쁜 필기구들이 많아서 네. 자주 찾게 되는데 이번에 2019년 다이어리도 핫트랙스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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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국이 형은 잘 알고 계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듣고 아 정말요? 정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태어나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교보문고를 안 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온라인으로 요즘에 근데 또 책을 다 다운받아서 읽는 시대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긴 하죠. 이거 네. 교보문고도 안 가지잖아요, 요즘에. 저도 좀 간지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핫트랙스는 더욱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네. 일단 이 시간 그러면 교보 핫트랙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전쌤. 네, 교보 핫트랙스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150만 6천여 건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아이돌이 또 연관됐기 때문입니다. 예, 연관어 1위가 워너원이고요. 뭐 팬사인회, 앨범, 신나라 레코드, 음반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사실 워너원이 여기서 팬사인회라든지 그다음에 리패키지 앨범을 또 여기서 발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나라 레코드가 함께 뜬 건 신나라 레코드와 핫트랙스에서 워너원의 이 앨범을 예약 판매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함께 또 언급이 많이 됐고 그 외에는 뭐 패키지나 공동구매, 아트박스, 10x10, 다이어리, 매장, JBJ 이런 단어들이 그 후순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홍쌤 교보 핫트랙스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핫트랙스 자체가 뭐 채용이 그렇게 활성화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경력직 채용이 열렸는데요.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에 핫트랙스도 이제 모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웹에서 진행되는 판매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바일 그와 그다음에 웹 쪽으로서 기획자 그리고 웹 퍼블리셔 정규직 채용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 기획은 이제 모바일 웹 서비스를 프로세스 설계하고 그다음에 화면 기획을 하는 그런 직군으로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3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의 경력자를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웹 퍼블리셔도 이제 마찬가지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 같은 경우에는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인적성 시험을 좀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1년간 촉탁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전환으로 형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조금 어찌 보면 좀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경력 직군이라고 하면 또 업무 진행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고 공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채용이 열릴 때 그다음에 나중에 공채 시즌에 메모드급 기업들이 올 때 같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틈새들을 좀 바라보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교보 핫트랙스. 네. 스쿨러브 이벤트가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핫트랙스 하면 일단 뭐 문구점이라고 저도 뭐 알고 있는데 주 고객층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애교심을 높이는 우리 스쿨러브 이벤트가 인기였다고 합니다. 러브 사랑한 적 있어요? 그죠? 항상 사랑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모교도 이제 우리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마케팅적으로 일부 활용하는 거고 문구류의 사용이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당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핫트랙스에서 상품 구매하고 나서 그 응모용 볼을 받아요. 그래서 응모용 볼을 학교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응원볼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베스트 학교로 선정이 되게 되면 해당 학교의 신입생에게 전원수의 선물을 지급하는 이런 식의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중에는 좀 괜찮은 프로모션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교보 핫트랙스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1월 잡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3,940만 원입니다. 사원이 2,872만 원, 대리가 4,300만 원, 과장은 5,6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매니아는 안다. 샵 명품 아닌 명품점입니다. 우리 교보 핫트렉스 물건들을 보면 흔히 이거 진짜 맞아 하는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고가에다가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하지만 매니아들은 다 알아본다는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더 확실한 정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흔한 명품이 아니라 약간 매니아를 위한 진짜 명품샵 좀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보면 스피커라든지 오디오 제품 가격 보시고 놀랄 수 있어요. 비싼 것들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뭐 만년필이라든지 시계 각종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요즘엔 뭐든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정품이 아닌 제품들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핫트렉스는 물건을 납품할 때 이 품질이라든지 안전 인증의 확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AS가 가능한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어서 믿고 사셔도 된다고 합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용 공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안에 그 교보문고 핫트렉스에서 덴마크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인 비파 이런 거 상당히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제품이고요. 독일 올인원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 소노로, 그다음에 이탈리아 오디오 브랜드인 브리온 베가를 또 판매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이 제품들은 사실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내로라 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메트로시티 시계라든지 헤드셋, 만년필 이런 것들 다 정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후면에 보증서가 들어있고 이 구입 시에 보증서에 구입처하고 구입일 적어달라고 하면은 날짜 적어주고 핫트렉스 명판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것들은 100% 믿고 사실 수 있는 정품이라고 합니다. 매니아들을 겨냥한 제법 참신한 전략을 펼치고는 있지만 사실 교보 핫트렉스 하면 교보문고에 있는 문구점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취업문도 넓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문구 시장 자체의 확장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장들도 같이 보는 거죠. 제가 교보 핫트렉스 매장 가서 지금 상품 카테고리들을 보니까 재미난 게 이제 키덜트, 그다음에 펫, 이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피규어라든가 그다음에 조립 퍼즐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뭐 펫 의류, 그다음에 뭐 펫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하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는 소비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문구류만 팔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파생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작업을 해야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기존 유통 채널들과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경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또 확보하게 되면 또 일자리 개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아이돌 음반 줄 서지 마라. 샵 하트 픽업 서비스입니다. 예전엔 우리 인기 아이돌이 새 음반을 내면 오픈하기 전날부터 매장 앞에서 줄 서서 대기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수들이 거의 뭐 음원으로 출시해서 많이 사랑을 줬지만 그래도 새 음반이 나오는 날에는 업체도 팬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창구가 바로 우리 교보 핫트렉스라고 하는데 달라진 거는 예전처럼 이제 줄을 안 서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까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줄을 안 서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전쌤? 일단 뭐 가서 물리적인 줄은 안 서지만 인터넷에서 또 빠르게 예약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핫트렉스 하트 픽업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CD 물론 뭐 내놓긴 하지만 많은 양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 팬들은 특히나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서 매장에서 받기만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QR코드 스캔해서 상품 확인한 후에 수령을 원하는 매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고르면 되고요. 주문하고 물건 입고하면 문자도 발송해주고 매장 방문해서 수령만 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워너원이라든지 엑소 같은 아이돌 앨범이 출시될 때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빅데이터 분석상에서도 워너원이나 엑소라는 단어 많이 볼 수 있었고 실제로도 핫트랙을 이제 네이버 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해서 이 아이돌 팬들이 어떻게 물건들을 샀는지도 친절하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다 이제 집으로 붙여주는데 뭐하러 거길 찾아가야 되냐. 근데 요즘엔 사실 그 핫트렉스가 위치한 곳들을 가보면 주변에 이제 맛집들도 많고 굉장히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한 번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CD도 받으러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오게 이렇게 연계가 돼서 잘 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보 핫트렉스도 유통기업인 만큼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국내 문구 시장은 좀 어떨까요, 홍쌤? 그러니까 문구 시장이 지금 규모가 한 4조 정도로 추산돼요. 근데 2000년 초에 이제 우리나라 규모가 한 3조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한 1조 정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문구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2015년도 때 연한 4.6% 정도 성장했는데 이 성장세가 2016년도에는 5.18%, 그다음에 17년도에는 5.56%, 그리고 작년 전망치가 약 한 6% 정도 추산되기에 물론 이제 IT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이나 기술의 성장성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은 제법 큰 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문구 시장이 앞으로도 외연히 확장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수출이 이 문구류 파트에서 한 4억 한 9,7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16년도에 이 부분이 이제 5억 3천만 달러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아져야 문구 시장의 규모도 확장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캠퍼스 특파원이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오늘 나연 학생이 선택한 이 교보 핫트렉스의 제품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져온 오늘 서비스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펜, 스테들러 각인 서비스입니다. 스테들러 펜을 구입하기만 하면 펜이 있으면 이 펜의 몸통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핫트렉스 광화문점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몸통에 레이저로 문구를 새기는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원하는 펜 종류를 선택하고 6가지 글꼴 중에서 원하는 서체를 선택합니다. 그 후에 꽃길만 걷자, 카르페 디엠과 같은 자신만의 좌우명이나 문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글자 수는 한글은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에는 15자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광화문점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이번 1월에는 스테들러 상품에만 해당이 되지만 이후에 모나미나 미쯔비시 등 다른 다양한 업체들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MC분들과 전문가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바로 옆에 있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사용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신영 씨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솔깃했어요. 남한테 선물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각인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건지 이런 정보가 없어서 좀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무료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무료인가요? 네. 네. 펜만 구입하면 그러면 저는 구입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업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각인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핫트렉스에 가서 하면은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국이 형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저도 이게 무료면 왜냐면 이게 주변에 이게 사실 큰 금액이 아니고 선물해 줬을 때 제가 받아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아까는 근데 서비스를 판다고 했는데 결국 물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괜찮은 물건인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전쌤은 선쌤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나요? 상국 씨 참 날카롭죠. 저도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이 스테들러 각인 서비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테들러 각인을 여기 광화문에서만 해준다는 거죠. 스테들러 자체적으로는 해주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쓰는 마니아층들은 당연히 열광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이름 새겨주나 안 새겨주나 새겨준다고 해서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끌어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팬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어떤 홍보도 함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봤고요. 인터넷에도 요즘에 각인 같은 거 해주는 서비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조현우 씨가 얘기해준 대로 다른 곳의 서비스와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핫트랙스 입장에서 이 스테들러 각인 서비스가 회사에 주는 어떤 이득이 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각인해서 사실 파는 거는 스테들러사에만 이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핫트랙스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다른 소비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묻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날카로운 네, 분석이었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 그거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없어 보여요. 다음 주까지 우리 FD가 양상국 님으로 하나 찍어서 가져오는 걸로 지금 볼펜이 지금 퀄리티가 영 엉망이야. 네. 네, 다음 주에 하나 가져오는 걸로 합시다. 네, 홍쌤 어떻게 보셨어요? 님이라. 그 상국 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상국 씨는 이런 문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한 지도 참 오래됐는데 상국 씨는 항상 이 원고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필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방송할 때. 네. 나 방송 보는 분들은 진짜 필기를 하는지 알지만 1년 동안 낙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문구류는 어찌 보면 상국 씨 같은 고객을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도 이런 트렌드가 좀 신기하긴 했는데 컬러링북 그다음에 다이어리북에 굉장히 많이 고객들이 꽂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요하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펜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성 마케팅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엔 그 부분이 구매 욕구고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변수는 제가 보기엔 그다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접근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의 대외적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교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따뜻하다인데요. 그 이유는 광화문 교보문고 건물 밖에 크게 감성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붙어 있었던 문구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이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감성을 툭 건드려주는 그런 문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광화문에 오면 꼭 한 번씩 교보 빌딩을 쳐다보게 되는 것처럼 그 삶 속에서의 소소하게 행복을 찾아줄 수 있어서 저는 교보하면 따뜻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교보 그룹이 정말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런 좀 서점 사업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로 하면 우리가 교보,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하나를 이제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라고 하면은 우리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험 영업에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 사후 관리가 좀 안 된다. 보험금 낼 때는 다 냈는데 받을 때는 잘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교보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 사업 자체도 그런 좀 경쟁력을 갖고 있겠지만 이런 대내적인 좋은 이미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나연 학생 얘기했던 부분은 언급이 가능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 목적성에 대한 언급도 같이 뒷부분에 좀 추가되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영 아나운서한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일과는 TV 시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 또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MC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제 방송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송들에서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보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영 아나운서 직무에 맞게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이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어떤,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형용사는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무슨 프로젝트, 그리고 무슨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신영 씨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했으면 또 면접관은 그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또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내 쪽으로 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을 띠는 형용사를 활용해야 긍정적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교보 핫트랙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영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핫트랙스를 교보문고 안에 뭐 코너 속의 코너처럼 작은 뭐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단독적인 그런 기업이어서 놀랐고 또 취업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1월 21일인데 제가 지금 인강을 많이 찍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인강 찍는 강사니까 강의 찍으려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항상 이런 볼펜보다는 직접 펜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그래서 연필을 그 노란색에 지우개 달린 그 연필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 정도를 이제 칼로 다 잘라요. 제 나름에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겠다는 의식.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이거 10개 계속 자르고 연필만 깎고 있고 하나도 강의 준비를 못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예요. 많은 구직자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책은 이제 사놓고 기업 분석해야 될 내용들은 알고 있고 지난 시즌 써야 될 자소서 미리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PC 폴더에서 아마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필 이제 깎는 거 그거 안 하고 바로 이제 볼펜으로 문제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준비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이 방송 보면 바로 TV 끄시고 바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고 꺼야 되죠. 그렇죠. 이건 다 보고요. 네, 오늘 홍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